갑자기 통화 긴축이라. 중국에 무슨 일이. 사실 중국이 통화 긴축을 했다는 사실이 잘 안 믿겨요. 그런데요. 통화 긴축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경제가 나쁘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돈 계속 풀었잖아요. 은행의 지급 준비 비율을 역대 최저로 낮췄잖아요. 거기다가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하는 LPR 이것도 낮췄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풀어서 쉽게 말하면 대출받아 집 사라 할 정도로 진짜 많이 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축에 못 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입니다. 이 MLF는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콜금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4월에 2.5%로 동결시켰습니다. 작년 8월부터 2.5%고 지금도 2.5%예요. 문제는요. 지금까지 2.5%로 1년 만기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시중은행에다가. 빌려준 금액 대비 공급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MLF로 공급하는 규모는 1000억 위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기에서 돌아오는 금액은 이게 기본적으로 1700억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에서 돌아오는 금액만큼 1700억 위안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인데 실제로 만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1700억 위안인데 실제 공급하는 것은 1000억 위안. 결국은 700억 위안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통화긴축입니다. 유동성 감축입니다. 와우,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하고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고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더 많이 중앙은행으로 넣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화 긴축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표로만 해석을 할게요. 사실 중국의 경제가 좋기 때문에 돈 더 이상 풀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중국 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령 거리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요. 이게 대도시에도 유령 거리가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폐업을 하도 많이 해서 사람이 안 다니는 곳 그런 곳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는 3월에 50.8까지 올라갔거든요. 50.8이라는 건 이게 기준선이 50입니다. 50.8이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경기가 축소될 때는 50 밑으로 내려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게 유동성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공업이익도 1월에서 2월까지 보면 중국 기업들의 공업이익 말하는 겁니다. 이게 10.2%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2천만 위안 이상의 기업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 공업이익은. 다시 말해서 기업들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낸다는 뜻이에요. 돈 풀었더니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중국은 저성장의 저물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강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지금 두 가지 지표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출 지표를 보면 또 아니에요. 지금 수출 지표는 3월에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출이 많지 않다는 것은 내수가 어려운 가운데 수출까지 어려워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 경제는 지금 혼돈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제조는 늘어나는데 이게 소비는 줄고 수출도 줄고 뭔가 혼돈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표가
일률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지금 혼돈 상태다, 혼란 상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매가, 다시 말해서 내수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지금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수출도 저가로 전 세계에다가 밀어내기 수출하지만 진입장벽에 막혀서 수출이 지금 계속 타격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감축을 했는데 왜 감축을 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왜 감축을 했느냐? 제가 봐서는 외국인 때문입니다. 지금 위안달러 환율을 보면 4월 15일 현재 7.2382 위안이거든요. 달러당 7.238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위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2022년 11월 1일에 7.3257 위안, 그리고 2023년 9월 8일에 7.3430 위안, 예, 그 다음에 지금 7.2382 위안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지금 중국의 금융당국은 외국인들 투자가 워낙 많이 빠져나가니까 통화를 긴축한다는 어떤 암시를 주면서 위안달러 환율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요즘 중국의 어떤 모양새를 보면 저는 중국이 위험하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가상자산 ETF, 비트코인에 대한 ETF 만들어서 지금 상장했죠. 여기에다가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ETF를 만들어서 상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오라. 세계 시장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 중국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을 ETF로 만든다는 자체가 과연 지금 맞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미국 자체적으로도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더리움까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낸다. 이 말은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비치거든요.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어렵고요. 상황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물론 제 해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이 아무리 지표를 속이려고 해도요,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중국이 여전히 내수가 어렵고 외국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